자, 아놀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지금 하는 3D 라이팅 수업 자체 모든 것을 아놀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놀드에 대한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아놀드라는 것은 마야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M2A라고 하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럼 마야에서도 아놀드가 안 보일 때는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M2A를 설치를 로딩, 불러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야를 최초 설치하실 때 아놀드 설치를 해제를 하시지 않는 이상 아놀드가 같이 설치가 되고요. 마야를 설치하실 때. 네, 마야를 오픈했을 때 아놀드 탭이 안 보인다는 것은 아놀드가 설치가 안 된 게 아니라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M2A를 로딩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M2A를 로딩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그런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으니 보통 모든 메뉴 패턴에 아놀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아놀드 탭이 안 보이는 학생들은 윈도우에 있는 세팅 프레퍼런스에 가시면은 맨 아래쪽에 플러그인 매니저가 있거든요. 이 플러그인 매니저 들어가셔서 m2a.ml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m2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로딩을 해주시면 이 아놀드 탭이 설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쉐이더부터 해서 모든 곳에 있는 아놀드 관련된 노드들이 다 작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당황해하지 마시고 마야를 지우고 다시 깔거나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M2A를 로드, 그 다음에 오토로드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항상 마야를 구동할 때 자동으로 로딩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아놀드를 로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놀드라는 거는 이런 M2A라는 플러그인 형식으로 마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야2 아놀드 약자예요, M2A가. 그래서 아놀드라고 하는 렌더 시스템, 렌더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그죠. 렌더 시스템을 마야 인터페이스에 포함시켜서 같이 작동을 하게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놀드가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쉐이딩과 라이팅하고 렌더링, 어셋을 룩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팅 장치들, 그 다음에 그걸 최종 아웃풋을 뽑아내는 연산까지 담당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렌더러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놀드라고 하는 거는 이런 플러그인 채로 해서 마야 인터페이스에 포함돼서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야에서 기본 렌더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2016 익스텐션 버전 때부터 멘탈레이가 사라지고 아놀드가 마야의 기본 렌더러로 shipping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야하고 호환성을 계속 맞춰가고 있는 중인 거고, 이 아놀드 렌더러의 특장점, 어떤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 왜 지금 얘가 갖고 있는 특징화되어 있는 것들 많이 사용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PBR이라고 많이 들어봐서 주로 게임 엔진에서 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PBR은 Physically Based Rendering이라고 해서 이 물리적으로 우리 실제 환경에서 이 질감이 이런 예를 들어서 금속의 표현이 되고 플라스틱의 표현이 되고 그죠? 유리가 굴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실제로 연산을 해서 리얼하게 구현을 한다는 뜻이에요. 렌더링을 할 때 모든 걸 물리적으로 직접 계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야 소프트웨어 렌더링은 PBR 시스템 전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얘가 이래서 이런 표현이 되니 머티리얼에서 이런 속성을 조정해서 그와 비슷한 아웃풋을 만들어가는 식의 시스템이었어요. 원래 3D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거는 머티리얼 자체에서 뭔가 씬 안에 이런 밝기의 라이팅 조성을 해주고 머티리얼끼리의 어떤 이런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런 아웃풋을 낸다는 것을 이 시스템 자체에서 연산을 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그 옵션 조정, 이 물질이 피지컬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태를 속성으로 표현해 주기만 하면 그런 아웃풋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PBR은.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실사의 포토 리얼리스틱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산하는 방식이 피지컬 베이스로 연산하는 방식이 레이 트레이싱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세예요, 대세. 한 5년 그 전부터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그 포톤 베이스의 그 파이널 게더링 시스템이 레이 트레이싱 방식으로 현재 그 렌더링이 넘어온 상태고요, 거의. 이거의 기인은 뭐냐면 GPU의 상승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렌더 시스템은 CPU 하드웨어, CPU 연산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거든요. CPU에서 계산을 하는데 요즘 그 CPU보다 GPU 가격이 훨씬 세잖아요. CPU 연산 속도가 알고리즘이 훨씬 좋아져서. 그래서 GPU 렌더링이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게임 엔진들이 두각을 받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렌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개발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GPU에서의 연산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포톤 파이널 게더링 시스템으로 연산을 하진 않거든요. GPU는 실시간으로 다이렉트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산이 빠르려면 직접 다이렉트로 있는 현상을 계산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해줘버리는 이런 뭔가를 직접을 하고 직접된 상태를 표변화해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다시 아웃풋으로 반영을 하는, 예전에 이 파이널 게더링 방식보다는 실시간으로 다이렉트 하기에 메모리도 덜 잡아먹고 연산 속도가 빠른 레이 트레이싱 방식을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GPU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베이스인 그 CPU로 연산하는 그런 렌더 시스템까지 전부 다 그 이 레이 트레이싱 방식으로 하는 연산으로 그 많이 대체돼서 넘어왔고요. 레이 트레이싱이 요 근래에 개발된 개념은 아니에요. 최초의 3D 프로그램의 아웃풋은 레이 트레이싱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하드웨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그때 시스템으로는 이 레이 트레이싱 연산할 만한 그 제대로 연산할 만한 하드웨어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성장에 따라서 이 레이 트레이싱 방식이 다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자리가 잡히게 되어 있고, 기존 이제 그 Vray 아니면 멘탈레이 이런 이제 vendor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 그 포토널 베이스로 하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었어요. 그 실제로 라이트에서 포톤을 쏴서 그 녀석의 그 바운싱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하지만 그 연산 자체가 어때요? 포톤이 튀긴 그 에어리얼 주변으로 해서 집적을 해서 계산을 해서 평균치로 아웃풋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GI만 가지고는 연산이 너무 버거우니 파이널 게더링을 거기에 또 도입을 한 거예요. 그 라이트 베이스로가 아니라 오브젝트 서피스 베이스로 주변의 그 밝기를 계산해서 직접을 해서 인다이렉트를 표현하는 그 파이널 게더가 요 시스템이 근 한 10년 동안 주를 이루었어요. 렌더 시스템에. 근데 이게 지금 한 5, 6년 전부터 좀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요거 대표 주자였던 이제 멘탈레이가 좀 사라져 가고, 아직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는데 사라져 가고 있고, 그 Vray도 그 넥스트 버전 4.0 이상의 넥스트 버전 오면서 이 게더링 방식을 버리고 레이 트레이싱 방식을 선택을 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녀석은 직접을 하기 때문에 캐싱을 해야 돼요. 이 연산한 연산 결과치를 캐시로 굳혀서 뭔가 그 플리커링이나 노이즈, 그 연산이 매 시퀀스마다 균일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을 고정을 잡기 위해서 캐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 캐싱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캐싱하고 나서 또 렌더링을 걸어야 되는, 두 번 연산을 해야 되는 좀 그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게더링을 처리할 때 이론적으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만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케이스는 이렇고 저렇다는 걸 굉장히 예측을 많이 해서
물리적으로 이해도를 갖고 처리를 해야 됐었는데 레이 트레이싱은 간단한 게 세팅이 거의 없어요. 세팅해야 될 게. 그냥 레이 트레이싱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를 하면 그 카메라 앵글 디스플레이에서 그냥 레이저 같은 빛을 하나 쏴서 그 포인트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치를 그냥 카메라로 입수를 해서 그 연산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레이를 많이 뿌리면 디테일해지는 거고 적게 뿌리면 그 이제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많이 생기고 이제 굉장히 단순해요, 시스템이. 그래서 게더링 방식은 캐시화하는 게 핵심이었고 레이트레이스 방식은 디노이즈가 핵심이에요. 뭐냐면 레이를 수도 없이 많이 뿌릴 수는 없으니 일정 레이만 뿌려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도트 형태의 노이즈를 디노이즈 후반 처리해서 결과물을 뽑아놓고 그 뽑아놓은 결과물에서 디노이즈하는 이 기술이 핵심 포인트고요. 그러면 어때요? 캐싱화하는 것은 작업하는 과정에 3D에서 작업하는 과정에 선 조치를 해야 되고 연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디노이즈는 뭐예요? 일단 아웃풋 뽑아놓고 뽑혀전이 시퀀스에서 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상으로도 효율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디노이즈 캐시하는 시간보다 디노이즈 하는 시간이 훨씬 적게 들어요. 이거는 시퀀스를 재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GPU 베이스로 디노이즈는 실시간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 캐시하고 이런 것들은 연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뽑아내는 그 어떤 연산의 속도,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의 이점, 이런 것들 때문에 레이 트레이싱 방식으로 많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놀드는 애초에 태생이 레이 트레이싱 방식이었고요. 시작 자체가.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V레이도 방식을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게임 엔진에서 쓰는 아웃풋 시스템, PBR 시스템은 거의 다 레이 트레이싱 방식이고, 이런 방식은 쓸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레이 트레이싱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마야 2020은 에 있는 GPU 그 렌더는 베타 버전이 아니라 이 2019까지는 베타 버전인데 베타 버전이 아닌 그 오리지널 버전으로 shipping이 되어 있다,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렌더라고 하는 3 요즘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 블렌더라는 3 프로그램이 사이클이라는 렌더러가 레이 트레이싱이 굉장히 좋아요. 그 테스트 상으로 봤을 때도 아놀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직은 장점이 좀 많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렌더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방식 자체가 레이 트레이싱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렌더 아웃풋을 세팅하고 합성해서 그 멀티패스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 방식 때문에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멀티패스 구성하는 것도 바뀌었어요. 게더링 방식 할 때는 이 캐싱이 필요한 라이팅 속성, 블랙 앤 화이트의 그 음영만을 캐싱을 했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같이 하면 연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디퓨즈 속성 따로 뽑고 해서 그 패스 뽑는 구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레이 트레이싱 방식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이렉트, 인다이렉트만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스페큘라, 그 PBR이기 때문에 스페큘라에 또 리프렉션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패스로 뽑아내야 될 요소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합성하는 과정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의 시스템,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그 연산 작용,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놀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놀드가 갖고 있는 머티리얼, 아까는 이게 연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 쉐이더, 그 질감을 표현하는 그 머티리얼적인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PBR, 물리적으로 그 반응을 실제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컨설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오브젝트의 우리가 그 사물의 질감을 이런 내용은 디테일한 건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이야기해요. 지금 오늘 개요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짤막하게
개념 설명만 드리는 거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거는 해당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니까. 그 오브젝트 서피스 표면에서 일어나는 그 반사가 되는 디퓨즈하고 흡수가 돼서 그 투과라는 그 서브서피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요거 수치를 올리면 요거를 다운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상관관계를 맞췄었어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컨설베이션 하는 거 뭐예요? 그 한번 바운싱 하는 빛의 입자가 튀겨나가는 게 오면은 투과되는 게 오라는 흡수되는 게 오라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해서 계산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표면에서 보는 그 우리가 보는 그 칼라 속성들 그 다음에 반사대 주변 물체들이 반사되는 스페큘라 그 스페큘라가 반사되는 그 스캐터링 되는 정도를 하는 그런 표현. 그다음 투명한 녀석들에서 빛이 그 투명한 걸 통과했을 때 어떤 굴절되는 거, 그 다음에 빛이 투과하는 동안에 상쇄되는 것들, 불투명한 정도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에너지 보존, 그죠? 그 빛의 어떤 일정 양에 대한 그런 보존 법칙을 비례적으로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그 굉장히 신경 써서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컨트롤해야 될 어려움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편리하게 왜냐면 아티스트들이 물리적인 거 이해해서 막 하는 거 사실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칼라 매니지먼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니어 워크플로우인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이 무엇인지 대충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테고 그 감마가 적용되지 않은 순수한 리니어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고 아웃풋에는 우리 그 디지털화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맞게끔 감마를 컬렉션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TX 매니저라고 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이 텍스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시스템 안에서 리니어 워크플로우가 가능하게끔 재생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놀드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칼라 매니지먼트까지도 관여를 한다는 이런 특징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저게 무슨 소릴까 하실 수도 있는데 개념상으로 여러분이 쓰는 렌더러가 어떤 렌더러가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요거를 좀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한테.